그 종과 종 간에 감염이 있고 이종 간에는 감염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어. 우리는 안전한 거거든. 지들끼리만 병을 일으키는 거야. 그 특이성 같은 게 있는데 어떤 것은 종과 종을 넘나들어서 막 감염을 시켜. 실제로는 전염이 안 돼. 그 먹어도 감염도 안 되고. 그런데 희귀하게 지난 시간에 알파시뉴클레인이 어떠한 이유로 오접힘이 생기면은 걔네들이 막 엉겨 붙어가지고 응집이 된다라고 하는데 점점 더 응집되면서 신경세포를 죽인다 그랬잖아. 결국에는 신경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망가뜨리고 청소꾼들도 일 못하게 하고 하면서 산화 스트레스 늘어나고 오염되고 염증 많이 생기고 결국은 죽더라. 여기까지 알아봤지. 오늘은 뭘 하려고 하냐면은 알파시뉴클레인이 살아있는 녀석은 아니거든.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감염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은 살아있는 병원체가 있는 거야. 즉 세균,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어떤 곰팡이 같은 진균이라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살아있는 녀석인 거야.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발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. 움직일 수 있다. 여기서부터 나한테 이렇게 전염될 수 있다. 근데 알파시뉴클레인은 원래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이었고 단백질은 생명체가 아니거든. 움직일 수가 없어요. 사고도 못해, 아무것도 못해, 유전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. 근데 얘가 어떻게 다른 신경세포에 영향을 끼치느냐 이거야. 딱 들어가면은 지 신경세포는 죽일 수 있겠지. 이해가 되지. 그러면 우리 신경세포들 점점 죽는다 그랬는데 그럼 모든 우리 신경세포가 동시에 알파시뉴클레인이 갑자기 다 이상하게 응집돼가지고 그런 걸까? 동시다발적으로?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야. 그러긴 되게 어렵잖아. 그걸 좀 알아볼 거야. 알파시뉴클레인의 응집체는 마치 전염시키는 그 메커니즘을 갖고 있거든. 그거를 이제 시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.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었어. 이게 어떤 거였냐면은 파킨슨병 환자한테 건강한 태아, 갓 태어난 태아야. 그 태아의 조직에서 갖고 온, 태반에서 갖고 온 도파민 신경세포를 가지고 뇌에다가 삽입을 했어. 파킨슨병 환자 뇌에. 그리고 나 10년 후에 뭘 했냐면 그 사람의 뇌를 해부한 거야. 돌아가셨겠지. 그래서 뭘 본 거야? 이식했던 정상적인 도파민 신경세포가 어떻게 됐나를 본 거야.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? 그게 이제 알파시뉴클레인에 의해서 막 어마어마한 응집체들이 많은 거야. 되게 유명한 실험인데 기존에 있는 깨끗한 걸 아무리 넣어도 새로운 게 생기더라. 그래서 과학자가 세웠던 가설이 뭐였냐면은 이게 여기에 있는 알파시뉴클레인들이 다른 신경세포로 혹시 이렇게 이동, 즉 전염되는 게 아닌가라는 가설을 가지고 이거 실험을 했는데 가설이 힘을 받게 된 거야. 실제로 어떠냐? 이식한 정상적인 신경세포를 10년 후에 봤더니 여기에 뇌수체가 발견되고 여기에 있는 핵은 어떻게 돼 있겠어? 옆으로 이제 편제돼 있겠지. 도파민은 잘 못 만들어내고 멀쩡한 애였는데 이게 이제 그 세포 간의 전파를 잘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? 많은 그 이후에 연구를 했더니 우리 신경세포는 어떠냐면은 내가 요거 하나 집었어. 이거 집을 때도 어떻게 하면 뇌에서부터 다 신호가 와야지 내가 이걸 정확한 각도로 정확한 힘으로 정확한 방향으로 딱 잡아서 딱 집는단 말이야. 이해가 되지? 신경세포들은 서로 간에 이렇게 연접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까지 신호 전달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달, 척수로 전달, 척수에서 분지돼가지고 말초신경을 전달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건 말이야. 그래서 신경에서 여기서 하나의 신경세포 내에서는 지들끼리 그냥 신호가 전달이 되겠지만 하나의 신경세포와 또 다른 신경세포 사이에서는 떨어져 있단 말이야. 뭘로 해야 돼? 도파민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로 신호를 전달하는 거야. 이해가 되지? 그러니까 도파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? 여기까지는 가는데 여기서 신호가 끊기는 거야.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신경세포지? 신경세포에서 신경세포로 신경전달 물질이 가야 되는데 이 알파시뉴클레인이 어때? 마치 지가 도파민처럼 얘는 여기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응집체가 되면은 너무 신기하게 이 신경의 말단을 빠져나가서 이웃한 연접한 신경으로 들어가는 거야. 이해가 돼? 이게 말이 돼? 이 알파시뉴클레인, 이 초록색은 정상을 보여주는 건데 정상적인 알파시뉴클레인은 이 신경세포 끝으로 안 빠져나가. 일로 안 간단 말이야. 그래서 신경세포가 신경세포를 다 전염시킨다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거를 과학자들이 발견을 해냈고 요거를 이제 시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이중 타격설, 브라크 가설이라고 하는데 코하고 이제 장에 있는 신경세포부터 타격을 받아서 요렇게 간다 그랬잖아. 동시다발적으로 뭐 멀쩡했던 그 알파시뉴클레인이 미스폴딩 돼서 되는 게 아니라 다 전염돼서 간다라는 거야. 코랑 장에서부터 점점 이 가는 요 과정에 있는 여기 있는 신경세포가 손상당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각각 다를 거 아니야. 하는 역할이 다르니까 그 순서대로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야. 이게 뭐야? 시딩.
전이가 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. 납득이 되잖아. 그래서 이게 이제 브라크 가설이긴 하지만 점점 얘네들은 전파 하면서 쭉 이렇게 장이라고 가자면 장, 그다음에 쭉 전파 올라와서 연수라는 곳이야. 연수가 가장 이 중추신경에서는 밑에 있어. 그 다음에 교내, 그 다음에 중내, 점점 깊숙하게 들어가다가 종국에는 어때? 이 대뇌 피지까지 다. 나중에는 대뇌 피지까지 가면은 이제 모든 신경세포들이 다 망가지고 알파 시뉴클레인에 의해서 이제 인지장애부터 뭐 별의별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지. 이게 시딩이라는 거야, 시딩.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. 사람 안에서는 전이 되는 거잖아. 감염되는 것처럼. 그러면은 사람하고도 감염이 될 수 있나요?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. 실제로 그럴까 안 그럴까? 당연히 그렇지는 않고 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요와 비슷한 게 조금 빗나간 얘기지만 우리 광우병 알잖아요. 광우병이 걔도 이제 프리온 단백질이라는 게 걔도 미스폴딩 돼. 그래서 막 응집이 되면은 어떻게 돼? 소에 있는 뇌 신경세포를 꽁꽁꽁 다 죽이는 거야. 구멍이 뽕뽕뽕 스폰지처럼. 전염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그런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었어. 그러니까 그 프리온 단백질 응집된 그 신경세포도 있고 우리도 감염이 돼서 걸릴까? 그 종과 종 간에 감염이 있고 이종 간에는 감염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어. 우린 안전한 거거든. 지들끼리만 병을 일으키는 거야. 그 특이성 같은 게 있는데 어떤 것은 종과 종을 넘나들어서 막 감염을 시켜. 그런 것들이 있거든. 그럼 그때 왜 광우병 난리였어? 실제로는 전염이 안 돼. 그 먹어도 감염도 안 되고. 그런데 보고 사례가 있어. 희귀하게. 거의 없는데. 예를 들면 있는 거야. 그런 실험은 없지만 1000명이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어. 근데 998명은 안 걸렸는데 2명이 걸린 거야.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 해석해야 돼? 그게 우연인가? 약간 그런 거야. 굉장히 희귀한 사례가 크로이펠트 야코병이라고 하는 광우병에 걸린 그 소를 먹고 이제 그 사람이 뇌의 세포가 프리온 단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야 실제로.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나. 근데 한 번 걸리면 죽게 되니까 불안하잖아. 그래서 그때는 아무튼 그런 이슈가 있었고 얘기가 엇나갔지만 이 파킨슨병을 옮기는 이 알파 시뉴클레인은 뭐 기침이 됐건 뭐가 됐건 하지는 않아. 걱정하지 않아도 돼. 그러한 연구 사례, 보고 사례는 없다. 그래서 같이 밥 먹어도 상관없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파킨슨병 환자인데 뭐 전혀 상관없고 오늘이 여기까지.